해피티님의 그 투자하실 때 투자 기준은 어떻게 되세요? 저도 처음에 투자할 때 되게 고민이 됐던 그거였어요. 누가 여기 좋다고 해서 막 사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 기준이 없으니까 되게 나중에 힘들어요. 만약에 누가 여기 좋습니다 해서 샀어요. 그럼 그걸 내가 계속 보유를 하잖아요. 그럼 이거 중요한 게 이거 언제 팔지, 계속 보유할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잖아요. 결국 그걸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느꼈던 게 이걸 내가 처음 살 때부터 내가 이걸 어떻게 가져갈지를 정해야겠구나. 누가 좋다고 내가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투자의 기준에 얘가 들어왔을 때 내가 그 사야겠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요즘에도 그런 것들 많이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딱 정했던 기준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투자금으로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뭐 1등 사고 싶지만 다 1등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 돈이 그만큼 돼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1등 못 사도 내 돈으로 2등이 되면 2등 아니면 3등 이런 식으로 전 정했거든요. 이것이 웬만하면 신축이어야 되거나 아니면 신축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저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정말 뭐 연차가 최소 뭐 1년, 2년 되는 그런 신축이거나 아니면 분양권 뭐 그런 쪽으로 접근을 많이 했던 이유가 저는 기준이 신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구축을 사보니까 이게 수리를 또 해야 되고 거기에 또 비용이 발생하고 아니면 거기에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수시로 연락이 와요. 누수가 된다. 뭐 이거 고장났다. 그럼 제가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투자할 때 워킹맘이었잖아요. 직장인이었잖아요. 저는 그걸 하나하나 제가 해결해 줄 수 없더라고요. 근데 새 아파트는 거의 연락 올 일이 없고 이게 새 아파트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저희가 하자 보수 기간이 준공이 되고 3년까지 쭉 가잖아요. 그 안에 그런 게 있으면 그냥 관리실이나 하자 보수센터에 연락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세입자가 연락하거나 제가 연락만 해주면 직원이 와서 해결해 주거든요. 무료로 다 해주잖아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기준이 정말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 바운더리 있어야 돼요. 뭐 최소 그 지역에서 뭐 상위 30% 안에 드는 입지여야 된다거나 이게 새 거여야 돼요. 이제 그렇게 되는 저만의 기준이 있었고 저는 웬만하면 빨리 알고 장기로 가져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 살 때 좋은 거 사면 몇 년이 지나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부동산의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에서 얘가 조금 더 가격이 빠졌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변곡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얘가 가치가 있다면 장기적으로 쭉 가져갔을 때 결국 그 본연의 가치는 회복한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것들을 하려고 했어요. 제가 투자를 해오면서 예전에 뭐 공시가격 1억이야 이런 투자도 많이 하셨고 정말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았잖아요. 근데 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그걸 뭐 정말 저렴하게 살 수는 있지만 제 기준에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었지만 안 한 것들도 많았거든요. 제가 100%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의 그 생각대로 가져갔을 때 내가 이게 잘못되더라도 결국 그 나의 책임이고 또 다음에 고쳐서 잘하면 되니까 그렇게 저의 기준을 강화했던 것 같아요. 투자하실 때마다 사실 되게 투자가 외롭고 힘들잖아요. 또 혼자 지치거나 할 때도 많은데 이렇게 동기부여라든지 지칠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지칠 때는 정말 많고요. 최근에도 그런 순간이 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라고 해서 항상 그렇게 에너지가 충전돼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처음에 저를 딱 되돌아보면 처음 투자할 때 혼자 이렇게 시작했어요. 거의 대부분 제가 뭐 결정한다거나 할 때 혼자 해야 되는 때 되게 외로웠어요. 그렇게 외롭게 해나가긴 했는데 그래도 그럴 때 또 힘을 줬던 분들이 가족이었어요. 항상 남편이 같이 임장 가주고 제가 하는 이야기 들어주고 그런 게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또 혼자 해나가다가 나중에 제가 뭐 이런 스터디 같은 거 참여를 하니까 그 동기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동기들이 있으니까 내가 힘들 때 나도 힘든데 혹시 당신도 힘든가요? 라고 했을 때 자기도 힘들대요. 그러면 이게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힘들구나. 또 거기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렇게 쭉쭉쭉 또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 저 역시도 투자를 하지만 제 자산의 가격도 빠지잖아요. 근데 저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분들 동기들도 힘들대요. 그러면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해요. 나도 힘들어. 나도 이번에 손절했어. 그분도 했대요. 그러면 같이 우리가 이렇게 힘들구나. 그러면서 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대출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다. 이런 우리가 해봐야지 아는 꿀팁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받으려고만 하면 절대 받을 수는 없어요. 내가 제공을 해줘야지 그 사람도 꺼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알게 돼요. 거기서 해결의 실마리를 또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나가면서 저는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혼자 견디겠다 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왜냐하면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나만의 주관적인 틀에 갇히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다른 사람의 또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내가 좀 적극적으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사람도 내가 안 힘든 줄 알거든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힘들어서 혹시 힘드세요라고 한번 손을 내밀면 그 사람이 나도 힘들어요. 그럼 우리 같이 얘기할까요? 하면 얘기하다 보면 더 위안도 되고 이게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또 하고 있고, 또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보면 제가 조금 멈춰 있을 때 먼저 앞서 나가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자극이 돼요. 나는 지금 멈춰 있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나아가는구나. 그럼 나도 해야지. 힘을 얻거든요. 그냥 이게 나만 본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지금 뭔가를 해결해 나가는 그 사람, 앞서가는 사람도 한번 보는 거죠. 그러면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그걸 적용을 해보는 거죠. 저는 제가 뭔가 시도를 할 때 되게 겁을 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시도를 해서 실패하면 또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면 나 저 사람이 하는 거 나도 따라해봐야지. 조금 적용해보고, 그럼 성과가 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다시 해보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저도 극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멈춰 있는다고 해서, 내가 힘들다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절대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는 보면 힘든 분이 진짜 많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나 힘들어, 나 그래서 여기 포기할 거라고 하면 그게 끝이에요. 절대 기회가 안 오거든요. 나 이거 힘들지만 다른 사람 한번, 저 사람한테 연락해봐서 이 사람 어떻게 하는지 얘기 한번 들어봐야지. 그렇게만 하면서 또 하나의 해결고리가 돼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계속 좀 극복을 해나가는 것 같아요. 부동산 공부할 때 초보 공부법과 그 초보 이상이 됐을 때 공부법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세비티님 경우에는 어떤 공부법의 차이가 있으셨는지, 아니면 현재는 또 어떻게 공부를 하고 계신지 좀 알려주세요. 저는 정말 왕초보인 분,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투자를 해보고 지금 뭐 경력이 조금 되는 분들과는 분명히 법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은 왕초보라고 하면 일단은 내가 너무 이 부동산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아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적인 걸 한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책을 진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 가서 부동산 관련 책을 계속 봤어요. 쭉쭉쭉 계속 보다가 여기서 내가 정말 좀 더 괜찮다 생각하는 책, 나와 결이 맞다고 생각하는 책을 뽑아서 그걸 집에 가서 더 정독을 하고 또 구입을 해서 정말 손으로 줄을 쭉쭉 그어가면서 계속 내 것을 만들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책을 쭉 보다 보면 방향이 잡혀요. 부동산이라는 게 뭐 흐름을 봐야 되고, 입지를 봐야 되고, 아파트를 봐야 되고, 이렇게 가는구나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쭉 그걸 알고 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전문가의 좀 강의를 듣는 방법이에요. 뭐 전문가의 강의가 뭐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 사람들도 본인들이 해왔던 공부가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의를 들으면 훨씬 더 내가 어떤 방향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알기가 쉬워요. 그래서 초보자는 그렇게 강의를 통해서 반복해서 좀 들으면서 그걸 내 것으로 좀 만드는 그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저희가 임장을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 초보자인 분들한테 당장 어떤 지역의 부동산 가서 소장님 만나서 매물도 받아보고 하세요라고 하면 못할 거예요. 겁이 나거든요. 난 지금 당장 투자할 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그래서 포기를 해요. 아예 안 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현장에 가서 무조건 부동산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걸어서 그냥 보는 거예요. 이 아파트도 보고 저 아파트도 보고 여기 어떻게 입지가 되었는지 내가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도 하고 가족들과 가서 맛있는 뭐 맛집도 들리고, 이거 그냥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냥 넓게 보는 거죠. 나 좀 러프하게 이 지역이 어떤 느낌인지 본다, 이 지역은 어떻게 본다, 이렇게 하는 그런 걸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전국을 한 바퀴를 쭉 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해도 내가 봤던 아파트 기억이 남거든요. 저는 그런 경험을 늘리는 방법이 초보자에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내가 몇 번 투자를 해보고 어느 정도 이제 초보가 아니다, 나는 정말 중급 정도 올랐다 하고 하면 공법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은 확실하게 이제 내가 인풋이 많이 됐기 때문에 내가 나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그 아웃풋의 과정이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는 건 많아요. 근데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 블로그든 아니면 내가 정말 무료 멘토링이든 어떤 그런 장치를, 내가 강제성 장치를 만들어서 정리해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뭐 지역 분석이라던가 내가 최근에 투자했던 사례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걸 하면 내가 만약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이만큼 올릴 수 있거든요. 그걸 알려주려고 했을 때 내 경험은 한정이 돼요. 어느 정도 가다 보면 고갈이 되거든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럴 때는 그 경험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그게 투자에 있어서 정말 좋은 경험은 그 현장의 부동산 소장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초보 시절에는 러프하게 그런 지역들을 많이 가봤다면 이제는 찝어가지고 뭐 아파트든 뭐 재개발 물건이든 분양권이든 그걸 찝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미리 소장님에게 연락해서 대략적인 정보를 수집해요. 하고 나서 실제 내가 이걸 산다는 생각으로 가야 돼요. 내가 지금 수중에 돈이 없다 하더라도
난 돈이 있어. 아니면 내가 나중에 돈이 생기면 살 거야. 라고 딱 생각을 하고 가정하에 내가 계약 직전까지 가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서 실제적으로 물건을 다 받아봐요. 받아보고 얘기도 들어보고 정말 직전까지 이게 입주권이라고 하면 조합 사무소에 들려보고 실제 이게 입주권 받을 수 있는지 다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경험을 그게 모의 투자잖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너무 많고요. 내 경험치가 훨씬 더 많아져요. 이 작업을 계속 해놓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내가 지금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정리를 해요. 당장 지금 투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물건들을 다 정리를 하면 결국 그 시기가 오잖아요. 타이밍이 오고 내가 돈이 준비되는 시점이 오면 바로 투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지금 해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장이 안 좋잖아요. 실제 현장에 가보면 그런 금매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당장 못 사도 정리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 물건들을 물건 베이스로 다 정리를 해놓고 하면 내가 자신감이 생겨요. 우리가 공부를 뭐 강의 듣고 하는 공부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하는 그 공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귀찮거든요. 번거롭거든요. 하다가 포기하거든요. 근데 이 귀찮은 걸 나는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든 2주에 한 번이든 그 경험치가 나중에는 쌓이면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나의 경험치가 되고 내 인사이트가 되고 내가 누구한테 얘기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중급 이상인 분들은 그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해줘도 충분히 더 나아갈 수 있고 정말 남에게 강의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다 갈 수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실질적인 현장에서 하는 공부를 하신다면 더 지금에서 더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공부법으로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